그런 그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좀 그러니까 힘든 시기가 어떤 위기는 기회니까 어떤 변화의 이제 시발점이 돼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사이비에 빠지기 가장 쉬운 또 시기이기도 해요. 몸과 마음이 너무 취약해 있으니까 뭐 이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만나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취약해져 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이비 이론에 빠지기도 쉽고 사기를 당하기도 굉장히 쉬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롭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누가 이제 손을 내밀어 주면은 덥석 잡기가 쉽지만 그런 관계들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는 관계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건강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건강하고 안정돼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관계로 끝까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만난 인연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사혜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지금 봄을 좀 만끽하러 야외에 나왔어요. 저희 들레는 좀 잠깐 혼자 있으라고 하고 짧은 시간 좀 외출을 하러 나왔습니다. 봄이 말 그대로 그 영어로 스프링인 이유가 있네요. 밖에 진짜 나가고 싶고 겨울고 별렀는데 오늘 좀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하필 또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워커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그 워커, 이렇게 의자처럼 생긴 워커요. 그 이화차처럼 생긴 거, 그거 밀고 많이 나오셨고, 그리고 전동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야 돼서 스프링이구나, 봄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콧바람 쐬러 나온 곳이 있는데 이것도 좀 소개시켜드릴 겸 또 오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갈게요. 물빛이 달라요. 지금 이제 그 경진월인가? 예, 경진월이고요. 저는 버스를 타고 이곳에 왔거든요. 벌써 에어컨을 틀었더라고요. 이제 그 사계절이 뚜렷하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그것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막 반려동물을 막 예뻐라 하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내 새끼니까 키우고 내 반려동물이니까 돌보고 그 정도지 그걸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 거란 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 반려동물 돌보시고 또 막 아이들 키워내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나는 저렇게는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죄책감, 좀 자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모성애가 없어. 나는 쌀쌀 맞지. 나는 인정머리가 없어. 나는 냉정한 엄마야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고, 자꾸 이제 원인을,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지. 나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컸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 라고 좀 핑계를 대고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랑받지 못하고 크고 이제 뭐 부모를 몰라도 모른 채로 커도 이제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가 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려면은 부모 사랑 못 받고 그 사람은 다 정이 없어야지 라고 해야지 규칙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규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자의식 같은 거고, 그냥 어떤 것을 자기를 그냥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생각이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생각 조금 바뀐 것도 전 대단한 거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복부세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실수를 하고 또 이제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또 같은 데서 넘어지고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행동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습관의 그 반복인데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떤 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울함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고 무기력한 걸로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구리가 뛰어오르기 전에 몸을 아주 납작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점프하기 전에 몸을 최대한 이렇게 작게 만드는데 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필요로 하는 걸 몸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든 시기가 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행동, 이제 액션이 뒤따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반려견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제 저희 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 연령이 되면은 거의 신생아처럼 잠을 많이 자거든요. 그리고 신생아 돌보는 만큼 또 이제 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들레가 생각이 나네요. 저기 출입구를 제가 지나쳐 와가지고 다시 거슬러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여기가요, 운영시간이 바뀌었대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오후 시간까지밖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입장을 포기했습니다. 거의 지금 그 운영시간 끝나갈 시간이 지금이어가지고요. 좀 아쉽네요. 다음에 이제 일찍 와야죠. 이렇게 당연한 건 없네요. 매일매일 다 바뀌는군요.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오늘 하루를 즐기고 만끽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길 따라서 조금 걷다가 다시 유턴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 공원 지금 둘레에 있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이 꽃이 좋아하는 꽃이기는 한데 작년에도 이게 피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저는 봤을 거고요. 근데 올해는 되게 남다르게 느껴져요. 이 꽃의 그 의미에 그런 게 있대요. 항일, 구국, 그래서 굉장히 춥고 시린 겨울을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피는 꽃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암울한 시기를 겪고서 새로운 새 나라를 찾고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해서 이 꽃을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습관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은 같은 곳에서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은 다운되고 이제 우울함이 찾아오고 이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해서 무슨 어떤 교과서를 보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잘 알 수 있는 것. 이제 내 자신은 어떤 하나의 인간 그리고 생명체니까 그런 생명체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어떤 동일한 패턴을 겪으면서 고통을 반복하는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는 공부, 그런 공부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간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그 시기마다 좀 끌리는 공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1년 됐거든요. 1년 전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충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격상 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살면서 한 번도 겪을 수 없는 일이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좀 공황장애도 심하게 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같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저희 들레를 돌봐야 되니까, 그 돌봄을 수행을 하려면 그냥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도 좀 가야지 숨을 쉴 수가 있었고, 호흡곤란이 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그런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좀 그러니까 힘든 시기가 어떤 위기는 기회니까 어떤 변화의 이제 시발점이 돼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사이비에 빠지기 가장 쉬운 또 시기이기도 해요. 몸과 마음이 너무 취약해 있으니까 이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만나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약해져 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이비 이론에 빠지기도 쉽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굉장히 쉬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롭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누가 이제 손을 내밀어주면은 덥석 잡기가 쉽지만, 그런 관계들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는 관계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건강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건강하고 안정돼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관계로 끝까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만난 인연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는 체질주의자니까, 건강하면 이제 이쪽은 이쪽한테 끌리고 저쪽은 저쪽한테 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안할 경우에는 이제 반대 체질을 만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살면서 마음이 그렇게 다운되고 이제 무기력하고 그랬던 적이 딱 한 번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공황장애를 겪었던 거는 살면서 처음이었지만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그때 판단한 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오지 않았나? 왜냐면은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체질을 실천한 게 벌써 이제 올해로 11년째니까 그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 게 왔을 때 이렇게 견디지 못하지?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할 정도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지?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지경까지 왜 이렇게 무너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뜩 떠오른 말이 저희 선생님의, 그러니까 조준희 소장님의 다체질연구소에 보면은 어떤 그런 문구가 있냐면요. 팔자소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팔자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체질론인데, 그 체질론을 접하고도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팔자소관이라고 여긴다라는 비슷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팔자소관? 그러면은 그 팔자소관 이 네 글자가 한자일 텐데 그냥 팔자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운명인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팔자를 알기는 알아야 팔자를 뛰어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명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리할 때 그 명자는 운명할 때 명자고요. 리자는 이제 이치라는 뜻에 그래서 명리가 될 것입니다. 전에 명리 공부를 좀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2010년도였나?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 거죠. 그때 저희 이제 제가 사는 그 동네에 그 요가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출장 강의를 오신 거죠. 그 선생님이 도땡 안땡균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초급 그 명리를 배웠었고, 그 다음 레벨은 그 선생님이 계신 본원으로, 그러니까 그 남산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 초급만 듣고서는 그 다음 레벨을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제 태어난 시를 몰라요. 뭐 엄마 얼굴도 모르고 컸는데 이제 그 태어난 시를 모를 확률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생일은 확실한 걸 수 있는데, 아무튼 생일을 그 생일날에 그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주민등록상 생일에 이제 그냥 생일을 칠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생년월일 자체에 조금 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그 명리를 더 이제 가까이 접하는 게 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살다가 이제 올해 이제 초에,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좀 있고 나서, 그 충격받은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명리를 팔자소관이라고 하니까 명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또 명리를 3개월 그 예전에 배웠던 그 선생님 말고, 그러니까 2010년에 배웠던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께 3개월 12번 초급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죠. 2010년에는 이제 이 사체질에 대해서 모를 때였고, 이제 이번에 명리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제가 이제 체질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기왕이면 그 선생님을 고를 때도 저는 이제 이쪽 체질이니까 이쪽 체질 선생님을 만나게 되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쪽 체질 선생님인 것 같고요. 그 선생님은 초땡 나땡 완 선생님이라는 분이고요. 3개월 이제 익히고서 느낀 점은 원래 이 명리 사주팔자가 이제 저쪽 체질들이 이제 많이들 접하고 본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유독 그게 유행인 게 우리나라에 저쪽 체질이 많기 때문이라고 또 이해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명리는 이제 시작된 건 한 2000년 전쯤이고, 또 그 발상지는 중국이니까, 근데 중국 분들은 그렇게 사주팔자를 별로 본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도 유독 한국에서만 이제 성행하고 유행하지, 다른 나라는 그렇게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서도 그 역술이나 그런 이제 무속에 많이 이제 심취해 있는 경우에 어떤 부작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렇게 미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런 역술이나 그런 미신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좀 저도 좀 그런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행히 그 명리 선생님들을, 이쪽 체질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랬는지, 그 2010년에 배웠던 그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기억에 남냐면, 절대 그 사주팔자 보러 다니지 말아라. 자기가 배워서 자기 스스로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이제 공부하면 안 되니까
자기 몸에 그것이 이제 부합되도록, 배도록 하려면, 배웠으면 그거를 글로 이렇게 써서 자기 삶에 적용시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해 그 3개월 그 12번 초급 배웠던 선생님도 조금 남다른 면이 있어서 저는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이제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좀 더 다른 분을 만나서 뭐라 그래야 되지? 저한테 더 맞는 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 체질 한의원을 한 6곳 돌아다니면서 감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서 완전히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동안 들인 돈도 너무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또 정성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체질에 그냥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 정도로 배신감이 컸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놓을 뻔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말에 우리 그 조준희 사체질연구소에서 이제 정확한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체질을 유전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이에요. 유전 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오류가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그 체질에 대한 방황을 이제 끝내고 다시 접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명리도 자신한테 맞는 곳을 만나려면 한 서너 곳은 좀 서너 곳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본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급 3개월을 마친 거의 이제 끝 무렵에 다른 또 선생님을 이제 택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12번의 수업을 들으면 저는 이제 좀 휴학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생님한테 계속 배울 건지를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인생에서 총 그렇게 한 3분 정도한테 배운 건데 만약에 이제 배운다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당연히 결이 좀 같아야 되니까 이쪽은 이쪽 체질 선생님이 좋겠죠. 저쪽은 저쪽 체질 선생님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 체질 위에 항상 이제 인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인품은 이제 뭐 3개월 정도 배워보고 겪어보면은 그 선생님의 언행을 통해서 인품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품이라는 게 나랑 똑같은 레벨이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인품을 가진 분을 만나야 내가 갖고 있는 그나마 인품의 레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보고 싶어진 게 뭐냐면은 최근에 든 생각인데요. 저는 좀 결혼도 해보시고 또 자식도 두시고 또 자식이 한 30대는 되신 분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무조건 결혼을 해보고 자식이 있어야 철이 드는 건 아닌데 제가 아주 유명한 그 목회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 목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철이 들려면 사실은 자식도 낳아보고 자식한테 까여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제대로 까여보려면 자식이 30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한테 30대가 된 자식한테 까여본 후에 목회자가 되려면은 아마 받아들여지지가 않을걸요. 뭐 아니면 다른 목회자가 되려고 해도 나이 제한이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자식이 30대가 넘었는데 그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30대가 돼서 자식한테 까여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목회 활동을 하시면 더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려면 그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30대가 될 자식한테 좀 이렇게 부대껴 본 다음에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배우는 사람, 수강자는 자신과 같은 쪽의 체질, 자신이 이쪽이면 이쪽 체질의 선생님을 만나라. 그리고 체질 위에 인품이 있으니까 인품이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왜냐면은 사람의 기운은요, 금방 전염돼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붙 인생을 살겠죠. 부모님의 궁합도 대물림을 하고요, 자식은. 또 부모님의 질병도 거의 비슷하게 대물림을 하는 이유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붙을 하고, 옆에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영향을 받고, 또 기운을 전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좋은 사람이 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왕이면 결혼도 해보셨던 분, 그리고 자식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무료로 사주 상담해주겠다, 무료로 그 팔자 봐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보다는 배워서 내 사주를 직접 내가 푸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훨씬 저는 신뢰가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재해석하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삶을 유행하는 MBTI도 있고, 사주팔자도 있고, 정신분석도 있고, 심리상담도 있고, 체질론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자기의 살아온 삶을, 또 어떤 자기가 계속 그 되풀이하는 감정, 또 맨날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쉬운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매번 무슨 일만 있으면 맨날 팔자를 보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주팔자를 무료로 봐주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주팔자를 한 번도 안 본 건 아니에요. 그 작년에 그 공황장애 오고 굉장히 힘든 그 시기, 충격받았을 그 시기가 이제 좀 잦아들면서 이제 그 병원은 가급적 빨리 끊었지만요. 왜냐면은 그 공황장애나 그런 거에 처방하는 그 약물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약을 오래 먹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 그 체질 블로그에서 보고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다녔다는 그 기록이 남으면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좀 아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녀에 관련된 거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자녀는 제가 시도 알고 있고, 저는 시를 모르기 때문에 제 거를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모르핀이라고 생각해요. 모르핀. 그러니까 이 마약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르핀이 필요하고 유용하죠. 근데 평소에 는 그게 중독으로 빠져서 목숨을 위협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기 암이라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때는 필요하죠. 모르핀이나 마약이. 그렇게 이용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사주팔자도.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거기를 빨리 접하면 접할수록 오히려 자신한테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풀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일정 시간은 할애를 해야 되고요. 그게 최소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차피 시작한 공부니까 그냥 1년 정도는 채워서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시작할 때 우리가 무슨 그 큰 병 진단할 때도 딱 병원 한 군데만 가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도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와 결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뭐 두세 곳 그렇게 큰 병원을 다녀보고 진단을 받아보잖아요. 바로 정하지 않고 담당 주치의를. 그런 것처럼 명리 공부하시는 분도 자신과 이제 결이 맞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인품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하니까 단번에 정하시는 것보다는 한 두세 분 정도 경험을 해보고 이제 한 분을 정해서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사주를 푸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채실연구소 거기에도 사주에 빅스타죠. 사주 대가 3분이 이제 2014년 기준으로 그 블로그에 체질 감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분 다 이제 이쪽 체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주가 저쪽 체질한테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리학자 3분이 모두 다 저쪽 체질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3번째로 초급 12번을 공부하고자 해서 만난 선생님은요, 아까 우리나라 명리학자 대표하는 3분도 다 각각 호가 있던데요. 명리학자 분들은 다 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은 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산땡 박땡준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의 이제 좀 특징은 기존에 다른 명리학자 분들이 강조하는 거랑은 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체질 특징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들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그렇게 사주팔자를 볼 수 있나? 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입장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특이했고요. 이제 12번을 그렇게 배운 후에 좀 휴학을 했다가,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선생님을 한 분 정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공부가. 그러면은 같은 증상으로 시달리고 또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거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